자, 3.1운동. 네. 러시아의 레닌은 왜 약소민족을 독립 지원하겠다고 약속할까? 그 의도는? 사회주의. 그렇지. 독립한 다음에 사회주의 하시라고. 그지? 윌슨, 미국 대통령 윌슨은 왜 민족의 앞날을 스스로 결정하라고 할까? 아빠인가요? 아니, 왜 1도 알려놨고요. 아, 네. 이 윌슨 같은 경우는 민족자결주의로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대통령인데, 네. 미국 내에서는 가장 최악의 대통령, 가장 워스트기도 해. 어. 인종차별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었거든. 가장 극악적으로 그 인종차별했던 사람. 그 윌슨은 정말 그 인격적으로 굉장히 좀 약간 쓰레기 같은 사람이고. 네. 자, 내가 배가 불러요. 내가 음식을 못 먹겠어. 남은 음식을. 근데 네. 남들도 못 먹게 해야 되겠어. 남들이 배부른 것도 싫어. 네. 나는 배부르고 싶어. 버려버리는 거야, 그냥 딴에다가. 못 먹게. 그 심정이야, 지금 미국 올 때 윌슨은. 왜냐면 그때 당시 패전국이 독일이잖아요. 독일의 식민지가 폴란드, 헝가리 때 그 완전 독일은 한복판이거든. 대서양 건너 있는 미국이 그걸 어떻게 먹겠어. 먹는다 해도 관리도 안 돼. 그렇잖아. 그럼 누가 손을 뻗치겠어?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손을 뻗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저거 내가 못 먹을 건데 그럼 니들도 먹지 마. 그래서 패전국 식민지에 한해서 독립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역사라는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잘 공부하는 게 필요성이 이게 있냐면, 그래야 정치나 어떤 외교의 논리를 굉장히 되게 냉정하게 잘 파악할 수가 있다니까. 다만 부작용도 있어. 자꾸 왜냐면 긍정적인 효과보다 더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 그 의심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그건 좀 약간 부작용이지. 자, 그래서 먼저 이런 대외적인 상황 때문에 먼저 국외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일본 도쿄나 일본 도쿄 28 독립선언, 그 전에 39인 간도에서 먼저. 그러니까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 먼저 하는 거야. 먼저가 간도 서로 나오면 그 다음에 일본 도쿄 28 독립선언, 그로부터 3주 뒤 국내 3.1운동. 그때 고종이 죽어요. 고종이 독살되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소문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고도로 흥분되어 있는 상태. 왜냐면 이 고종이라는 인물은 이미 1907년에 사실 해그 특사 때문에 잘렸지만 계속 복위시키는 움직임이 있었어. 끊임없는 그걸 우리 복벽주의라고 해. 옛날로 돌아간다. 황제를 다시 부활시킨다. 근데 사실상 고종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희망이 없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당시 왕은 순종이야. 통감부가 뽑은 왕이 뭐가 중요하겠어. 그러니까 사실상 고종이 퇴위하던 그날이 우리나라는 군주제가 끝난 날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군주제는 끝난 날. 자, 그렇게 해서 태양안에 모인 독립 그 민족대표 33인. 근데 사실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탑골고원에 모인 학생들이 키워드지. 그리고 일본은 처음부터 잔인하게 학살하고 나왔고. 뭐 항상 따라오는 말이야. 유관순순. 결국 이런 3.1운동은 두 나라 강타했고, 무단에서 문화로 바뀌게 됐고, 상하이 음식을 통합하게 했고, 이런 것들의 이제 영향으로 중국은 오사운동이 터졌고, 간디가 이제 비폭력 불복종운동 들어가고 이런 거야. 요때까지 사회주의 없어. 그러니까 온 우리나라 2천만 명이 똘똘 뭉칠 수가 있었던 거야. 근데 사회주의 운동이 그 다음 등장하면서 일단은 자본주의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민족주의라고 일컫게 되고,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하나씩 계속 확산되어 나갈 거고. 자, 상하이로 통합된 무시한 거야. 뭐 하려고 저 먼 상하이까지 갔겠어. 외국 영사관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외교 독립을 하려고 갔다는 거지. 우리나라가 3.1운동이 딱 터지자마자 연해주라는 곳에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론 제일 많이 아이고, 나 왜 이렇게 그러니? 나 왜 그러지? 왜 이러는 거야? 여기가 요동반도고 여기가 산동반도야. 요동과 산동은 뭐 우리나라 역사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니까 여기가 산동반도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건너가서 살고 있는 땅은, 내가 지난 시간에 여기가 원래 레알 간도라 그러잖아. 북한도. 여기 제일 많이 올라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용정촌, 명동촌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한인촌, 용정촌, 명동촌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서간도가 새롭게 식민에 의해 개척이 돼서 삼원보가 만들어졌고, 신흥무관학교가 이 안에 만들어졌던 거야. 자, 여기는 그래도 중국 땅이잖아. 그잖아. 근데 여기는 러시아지. 자, 러시아가
일본에 대한 감정이 되게 안 좋아. 이유는 러시아를 패배하는 게 너무 자존심에 너무나 큰 상처였거든. 그러니까 바로 이 블라디보스토크 일대에는 신안촌이라는 한국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신안촌. 신안촌 나왔는데? 네. 근데 왜 이렇게 생소한 표정으로 지금? 아니에요. 아니, 처음 듣는 표정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신안촌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네. 신안촌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굉장히 그 활동이 세. 러시아가 이제 반일 활동이 굉장히 센 지역이야. 네. 여기에서 제일 먼저 대한국민의회가 들어서. 대한국민의회. 이게 이제 임시정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상하이가 이미 신한청년단이라는 그 젊은 외교 독립을 꿈꾸는 친구들이 이미 건너가 있어. 네. 대표적인 인물이 김규식이야. 김규식이 가장 돈 많은 선교사, 언더우드 양자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불어도 잘해. 영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해. 그래서 프랑스 그 파리 강황이의 대표단으로 파견이 돼가지고 가서 엄청나게 이제 우리나라 독립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파리 시내 한복판에 지금도 한국어로 된 그 간판이 아직도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 청사 이렇게. 그거 보면 되게 뭉클하다. 야, 진짜 저 간판이 올라가던 1920년에 야, 진짜 우리나라 그 유럽인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치? 그 대한민국이라고 해봤자 뭐 누가 알아주겠어. 누가 그 나라 위치라도 알겠어. 근데 거기다가 그 한국 간판을, 한국어로 된 그 간판을 딱 올릴 때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겠으며, 진짜 알아주지도 않는 곳에서 그 독립을 호소한다는 게 얼마나 진짜 그냥 맨땅에다 헤딩하는 걸까. 지금도 파리 한복판에 있어. 그리고 또 하나의, 나는 그걸 보는 순간 또 하나의 그 우리나라 한국인들도 대단했다. 한국인 그 독립운동가들도 물론 대단했지만, 김규식도 대단했겠지만, 더 대단한 건 저거를 철거하지 않고 훼손시키지 않고 저걸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역시 프랑스 사람들의 그 역사를 굉장히 역사에 대한 그 역사를 잘 보존하려고 하는 프랑스 사람들의 의식이 난 또 하나 뭉클했지. 이 나라는 무조건 개발하고 밀고 보잖아. 도시 전공자로서. 네. 도시 전공자로 정말 무한 루프. 네. 개발의 무한 루프로 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잖아. 30년 지나 보셔야 되고. 무조건 부셔야 돼. 우리나라는 30년이 지나면, 그치. 그 병이 와. 네. 멀쩡한 건물도 부셔야 돼. 네. 새로 개발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또 대충 사교육으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뭐 할 말이 없다면은. 자, 그 병이 오니까. 자, 그래서 이제 김규식이 신한청년단 이미 조직을 활동하고 있단 말이야. 파리 청사를 만들 만큼 외교 활동을 세게 하고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은 이 단체가 이제 1919년 3.1운동 끝날 때쯤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상하이 임시정부로 바꿔. 자, 그러면 외교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은 상하이로 통합을 하자고 주장할 거고, 무장 투쟁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의회로 통합을 하자고 할 거야. 근데 그때가 있잖아. 전 세계적인 모두가 평화롭지 못해서 안달 복달을 떨 때야. 다만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 지도자들 중에 그 외교적인 감각, 그들의 진짜 실체를 파악할 만한 외교적인 감각이 뛰어났을까 과연? 아닐 거라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연해주냐 여기냐 이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지. 서울에서는 13도 대표가 한성 정부를 하는 걸 만드는데, 문제는 이게 빨리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거지. 서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의 한성 정부 강요 명단을 그대로 계승하여 통합된 장소는 상하이. 그래서 9월달에 1차 개헌으로 통합을 했고요.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 만든 단체야. 그러니까 정부란 말이야. 우리나라의 정부란 말이야. 그러니 삼권 분립이라는 거 지켰다는 거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임시의정원. 재심을 읽다가 의정원 딱 나오면 그게 상하이 임시정부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감히 상상이나 안 들지. 상상도 못하지. 영토와 국민은 여기 있고 정부는 여기 있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의 조직망이 있어야 돼. 그걸 연락이 긴밀하게 통하는 연통제가 돼.
그 다음에 국내 연통제 조직망과 상하이가 또 연결이 돼야지 여기서 모여드는 독립운동 자금이 여기로 전달돼 여기에 법과 정책이 여기로 전달돼 그치? 이걸 교통국이라고 그래. 가장 유명했던 교통국이 만주의 이륙양행이라는 무역회사야. 겉으로 보면 무역회사. 그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만나는 결집지인 거야. 그 영화 암살 있잖아. 네. 여기 무도회장 나오잖아. 네. 술 먹고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밤마다 뭐 하는 거야 거기가. 그래 모여드는 곳이라고. 그 교통국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 게. 이 시대에. 그래갖고 만주의 이륙양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교통국 중 하나인 거야. 파리 강화에 김규식이 파견되는 건 몇 차례 계속. 이승만은 국민위원부 대통령은 이승만이거든. 왜냐면 지리는 학벌을 가졌잖아. 그렇게 째는 인물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째는 인물 아니야. 자기가 미국과의 그런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네. 워싱턴 DC에 국민위원부 만들어 놓고 안 돌아와 장거리 이 남자. 군사활동 굉장히 소홀했고 한일관계 사료집 그다음에 독립신문 이런 거 발행. 독립신문은 이제 독립협회 독립신문 아니라 임시정부의 독립신문이 발행되더라. 한일관계 사료집을 펼쳐나가는 건 우리나라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승만 탄핵될 거고 이대 대통령으로 누가 나올 거냐 박은식이 나올 거야. 이대 대통령 박은식은 역사학자기도 하잖아. 그 사람이 한일관계 사료집 펼쳐나가는 거야. 근데 연통제가 교통국 요게 이제 상하이를 지탱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데 요게 1년 만에 일본에 답하게 그러니까 자금난이 벌써부터 발생했다는 거지. 그 다음 외교 독립은 기본적으로 성과가 난리가 있어 없어? 없지. 아니 강대국들이 우리 독립 볼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운동 노선에 원래 성과가 안 나면 싸움은 나게 돼 있어. 그 머나먼 땅에서 성과가 나지 않는데 힘들잖아. 그러니까 1923년에 벌써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둘 계속 발생하는 거지. 대표적으로 국제연맹이 1차 대전 끝나고 만들어진 단체잖아. 위임 통지 청원서를 제출했대 이승만이.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로부터 주권을 뺏어서 국제연맹이 맡아달라는 건데 어때? 그 말만 딱 들으면 바람직하지 못해.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못한 거지. 그러니 가장 저걸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은 신채호야. 신채호가 진짜 강경파거든. 신채호도 일산에게 딱 체결되고 이 한을 어디에도 내가 허리를 숙일 수가 없다. 서서세수를 했잖아. 이 세상 어디에도 내가 고개를 숙일 데가 없다. 무서운 양반이야.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창조파로 떠났어. 제일 먼저 떠난 사람이야. 남자라는 물론 개조파도 있고. 안창호가 거의 이승만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했거든. 초창기 때. 초창기. 근데 그럼 가장 최측근 아니야? 이승만의 가장 최측근 안창호도 미국을 무대로 많이 활동을 했으니까. 근데 안창호가 그 과거 안창호네 집안은 평민 출신이었거든. 근데 이승만 전주시거든. 그래서 겸상을 안 했대요. 내가 너랑 3일 같이 밥을 먹을 수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정치학을 배웠다는 사람이 얼마나 이 행동이 약간 이율 배반적으로 나오는지, 그지? 배운 것과 본인 실제로 행한 게 얼마나 지행합일이 희한하게 안 되는 사람인지. 미국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가 우리나라 정치 깡패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게 폭력으로 때려잡아가지고 할 때니까 가장 아이러니가 가장 많이 펼쳐졌을 때지 그때가.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대표회가 소집이 돼요. 자, 이거는 정말 중요했다. 국민대표회의. 이게 남자라는 개조파와 떠나자라는 창조파가 붙어 싸운 회의야. 결국 이 창조파가 대거 이탈하면서 다 끝났어. 그래서 이승만 탄핵되는 거고 박은식 이대 대통령이 선출돼서 이 사람이 내각 책임자로 헌법을 바꿨거든. 이후에 집단지도체제. 헌법을 계속 바꿔도 성과 안 나고 효과는 없다. 라는 거지. 그러면 그 난항을 겪고 있는 임시정부, 결국엔 제대로 된 활동은 23년으로 끝이 났다는 건데 간판을 계속 지키고 있는 외로운 남자가 누구냐면 김구야. 그래서 김구가 1931년에 외로워. 사람들 다 떠났고 돈도 없고 외로워. 31년에 뭘 만들 거냐면 한인 애국단을 만들 거야. 이게 의거단체인데 이 한인 애국단이라는 의거단체가 봉봉브라더 이봉창 32년 1월에 일본 도쿄로 가서 폭탄 던져. 국왕이탄 마차인물에 물론 실패했어. 근데 이 32년 1월에 이봉창의 의거 실패에 일본 국왕을 못 죽였잖아. 우리 민족보다 누가 더 안타까우냐면 중국인들이 더 안타까워. 왜냐면 중국인들이 바로 31년 만주를 뺏겼거든. 만주 사변. 바로 몇 달 뒤에 이봉창의 의거가 실패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야. 그럼 쥐들이 던지지. 중국의 상하이에 있는 국민들보라는 신문사가 불행히도 맞지 않았다. 신문 헤드라인을 불행히도 맞지 않았다. 이렇게 내걸었어. 네. 그럼 일본이 뭐라 그래? 이렇게 나올 네.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저 새끼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빌미로 상하이를 치고 들어가요. 그걸 빌미로 상하이를 일본이 치고 들어온 거야. 그게 만주 사변 이후 상하이 사변이야. 바로 1932년. 1932년에 이제 상하이가 점령된 거야. 그 상하이 점령 식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상하이의 무슨 공원? 홍콩공원. 그걸 초박살 만든 인물이 윤봉길. 그게 32년 4월에. 공공이네요. 그래서 공공부라며 한인애국단 네. 누가 만든 거? 네. 상하이에서. 네.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인애국단이 조직이 됐었고 한인애국단 2명의 소속이 이봉창, 윤봉길이었어. 네. 봉봉브라더. 네. 근데 이 윤봉길의 의거는 중국 한복판에서 대성공을 한 거야. 네. 그러니 이제 중국 1억 청년이 못하는 일을 정말 조선 청년 하나가 해냈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당시 국민당 장제스, 네. 그때도 공산당 마오쩌둥이 있고 네. 국민당 장제스가 있을 때야. 그 장제스가 어찌됐거나 파워가 되게 셀 때인데 윤봉길의 의거를 그렇게 극찬함으로써 이게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뿌리 깊게 이렇게 내리 깔아보지. 당연히 깔아보겠지. 우리나라가 200년 넘게 사대를 해왔는데 얼마나 조선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건 오래가 거예요. 본인들의 위치를 지위를 인지를 못하지. 청일전쟁에서 깨지고 뭐 다 깨져도 인지 못하지. 그러니까 워낙 한국인들에 대한 폄한 의식이 있었는데 그거를 극복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고 이 32년 4월에 윤봉길 의원은 당시 이제 32년에 만주 사변이 터졌잖아. 네. 그러면 중국 땅 뺏긴 거거든. 한국 터전 뺏긴 거거든. 그럼 한국과 중국인들의 뭔가 연합 움직임이 바로 나올 만도 한데 바로 안 나와. 중국이. 오히려 몇 달 뒤에 윤봉길의 의거가 저기 밑에 상하이에서 성공을 했다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윤봉길의 그 의거 하나가 외교관도 나라도 못하는 일, 정부가 나서서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을 뭐 누가 호소해도 안 되는 일을 그 사람의 그냥 아무 말 없는 용기 있는 뭔가 행동 한 번이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 사람들의 감정이 움직여짐으로써 역사는 변곡점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한중연합작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네. 32년부터 올해는 못해. 딱 1년에. 왜냐면 어차피 일본 땅인데 여기 일본 땅이 돼버렸는데 일본 땅에서 우리가 무력 투쟁을 오래 할 수 있겠어? 그게 한중연합작전 진짜 중요한 사건이거든. 이거 시험지 많이 나와. 근데 한중연합작전 시험지 많이 나오는데 뭘로 나오냐면 언제냐고 물어. 언제냐. 네. 만주사변 이후. 네. 만주사변 이후 한중연합작전이지. 만주에서. 거기에 윤봉길이 이거 끝이 영향이 되게 크지. 또 하나 이때부터 간판 뗐지. 네. 32년 4월을 끝으로 상하이 임시정부 문 닫아야지. 상하이가 점령됐으니까. 네. 8년 동안 떠들 거야 김구가. 그래서 충칭에 자리 잡는 그 충칭 바로 옆이 우한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의 완전 안쪽이야. 네. 거기에 1940년에 자리를 잡을 거니까 이미 중일 전쟁이 벌어진 지 3년 뒤야. 그럼 중국 국민당도 이걸 충칭 임시정부를 만들게 할 때, 그 다음에 충칭 임시정부의 최고는 한국 강국권 창설할 거거든. 네. 아니 중국 관내 한복판에 우리나라 군부대가 만들어져. 이게 사실 있기 힘든 일 아닌가? 우리나라 한복판에 아무리 우리나라보다 더 약소한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한복판에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에 외국 군대가 만들어지기 쉽지 않은 거거든. 근데 이 한국 강국군이라는 우리나라 정규군, 우리나라 임시정부긴 하지만 그래도 정부란 말이야. 근데 정부가 충칭 한복판에 만들어지고 한국 강국군이 창설되기까지 중국 국민당이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물론 지들도 아쉬웠지. 왜냐면 같이 해야 어찌됐거나 일본을 상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들도 우리나라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국 강국군을 물론 만든 거지만 어찌됐거나 이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가장 이제 골자로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국 강국군 창설까지도 정말 영향을 많이 끼친 거지. 30년 윤봉길 의거는. 그러니까 윤봉길 의거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가 이제 36년 그 저항 중에 일단 넘버원은 3.1운동을 꼽겠지만 개인 의거로는 정말 최고가 윤봉길 의거였지. 자, 그래서 1940년 충칭 임시정부 정착을 해서 임시정부 2탄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때 여당, 한국독립당은 김구 거고 한국 강복군이 창설, 그렇게 해서 김구 주석 체제로 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부주석 김규식까지.
이 김구, 김규식의 조합은 현대사에서도 볼 수 있어. 우리가 이런 걸 일일이 외울 시간 없어. 그러니까 32년 한해내국단, 32년 한해내국단, 그 다음에 32년 민공비례 의거, 이후 8년 동안 떨어진 임시정부가 충칭 가서 정착했다. 이 정도는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민족운동인데 아까 10년대 국내는 무단이잖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없어. 진짜 무섭게 생긴 아저씨다. 이 아저씨가 고종의 밀지를 받아 나를 보기 싫어. 그래서 임병찬 고종의 밀명을 받아 황제를 다시 보고시키기 위해. 근데 총독부로 국방반환 여기서 보내다가 그냥 끝났대. 독립운동. 대한민국에 이름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짜증난다고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여기 대한민국에 대한, 봐봐. 대한, 국민, 광복, 민족, 혁명, 그리고 또 뭐가 있지? 거의 5개에서 6개 정도의 단어를 조합해. 네. 앞뒤로 조합을 하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아무리 자세하게 배워도 고등교과 과정은 극히 일부만 다루고 있는 거야. 사실은 더 많아서, 사학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인기 없는 수업이 한국 독립전쟁사거든? 그러니까 이거 일제강점기 무장독립전쟁사인데, 거기는 그냥 같은 단체가 그냥 10개 정도가 시기와 주도 인물과 위치를 바꿔. 근데 그때 당시 어떤 단체를 조직을 할 때, 우리가 단체를 조직할 때 가장 우리의 열망적인 주제를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주도하는 주체자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네. 그러려면 독립, 광복. 네. 그다음 주체는 누구야? 민족. 네. 대한. 한국.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하고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도 네. 야 그래 독립운동 못했는데 뭐 독립운동 못했는데 이거라도 하자. 네. 되는 거지. 그래서 독립의군부는 복벽주의 단체였고 네.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는 공화주의 단체. 네. 만주에 군관학교 세우는 게 목표였는데 요사를 잘 나온다. 네. 대한광복회. 이 대한광복회는 옛날에 내가 한창 한국사 능력검정 강의를 많이 할 때 아이리스라는 드라마가 엄청 인기였어. 네. 아이리스. 네, 봤어요. 아주 어렸을 때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기억하나? 네. 이병헌이 그때 드라마 사상 최초로 그랬다는 거 같던데? 우리나라 드라마 사상 최초로 그 강화문 세종로를 허가해줬어. 그 세종로를 막고 네. 세종로를 막고 네. 뭘 했냐면 그때 워낙 아이리스 드라마 인기가 워낙 네.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병헌이랑 김태희였거든. 네. 시즌 1. 네. 그래서 이병헌 김태희 우리나라 이제 뭐가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는 네. 국가 테러 전 세계를 하는 테러 단체가 막 그걸 시가전을 벌이는 장면을 세종도 다 막고 세종 왕복 엄청나잖아. 네. 도로가 왕복 한 14차선 되지 않을까? 12차선인가? 왕복 12차선, 14차선? 그거 다 막고 강화문에서부터 쫙 서울시청 앞까지 다 막고 하고 그때 드라마를 내가 그 드라마 아주 열심히 보진 않았는데 그 당시에도 그 가운데 광장이 있었어요. 광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냥 동상만 네, 있었던 것 같아. 동상. 동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내가 이걸 아이리스에 내가 비유했거든. 일단 국가를 위한 단체야. 네. 부의 의연금. 누가 부자들이 스스로 내겠니? 강제로 터는 거지. 일본인이 불법 증수하는 세금을 그러니까 세금을 수송하는 차량을 터는 거야. 거기도 차를 터는 내용이 나오거든. 차를 터는 내용. 그 돈으로 만주에 군관학교 세웠다. 이러면 분명 이거 무장단체지. 근데 애국개몽운동과 섞어서 대한민국회를. 이 박상진이라는 사람이 진짜 오래 살아 있었다라면 정말 독립운동을 많이 했어서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을 법한 독립운동가인데 이때 죽어.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김자진이 이 밑에 말을 썼거든. 훨씬 유명해지는 거야. 자,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다 등장하는 말들이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권업회가 만들어지고 이후 대한광복군정부가 만들어져. 이것만 설명해야 되겠다.
자, 서간도는 삼원고 신민의 사람들 건너와서 만들었고 신흥무관학교. 네. 그 다음에 용정청 면동초는 서전서수기나 면동학교. 신안초 같은 경우는 연해주잖아. 네. 여기에 권업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후 대한강복권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 임시정부야. 아. 1914년 단체고 이상설, 이 사람 헤이그 특사 중 한 명이야. 네. 이상설은 참고로 서전서수 교장 선생이기도 했었어. 헤이그 특사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 들어오면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정착을 해 대한강복권 정부를 만드는데 요게 3.1운동보다 5년 전이잖아. 여기로 고종을 망명시켜서 3.1운동 같은 스케일의 만세운동을 5년 전에 터뜨리려고 계획을 했던 거야. 실패했지. 그 다음에 상하이는 이미 신화청년단 등장했다 그랬어. 그 다음 미국 지역은 우리나라가 왜 건너갔냐면 하와이로 노동인이 나가잖아. 대한민국 국민의 샌프란시스코에 만들어지고 대조선 국민군은 하와이에 만들어지고. 하와이에 뭐가 만들어졌다고? 어렵지. 외워야 되나요? 외워야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외워야 되나요를 말할 때 네. 이미 단어가 들어온 거야. 그건 나한테 온 거야. 내 머릿속에. 한 번 인지가 된 거야. 아, 내가 이런 단체 보면서 외워야 되나요를 했는데. 아,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내가 이걸 보면서 외워야 되나요를 했는데. 그게 기억에 각인되면 그거 되게 오래가. 네. 그러니까 대한인 국민의 대조선 국민군단. 네. 미주 지역에 들어서더라. 찍으면 돼. 어렴풋하게 알고 찍는 것도 굉장히 일단 한국사 밀검도 써먹을 문제가 많아. 자, 이 대동 단결의 선언이라는 게 1917년 상하이에서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 윤희왕제가 네. 언제 즉위했지? 헤이그 특사 때 고종이 떨어지고. 그렇지, 그게 1907년. 네. 10년 뒤 대동 단결의 선언이 발표가 되는 건 네. 10년 전 윤희왕제가 죽고 이게 윤희왕제가 즉위한 날은 네. 삼보가 포기한 날이야. 영토 인민 주권을 포기한 경술년 1910년 8월 29일. 야, 윤희왕제가 1907년에 등장을 했잖아. 삼보를 포기했대. 경술년 8월 29일. 이게 뭔데? 한일병합조약이죠. 네. 한일병합조약의 그날부터 네. 한일병합조약의 그날부터 주권이 국민에게 들어갔다. 주권이 국민에게 왔다는 거야. 이 삼보를 포기했잖아. 영토 인민 주권을 포기한 그날은 네. 우리 동지가 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한순간도 우리의 숨을 멈춘 적이 없다. 우리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동단결의 선언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민족 지도자들이잖아. 우리가 이제 대표한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대표한다. 그게 뭐야? 공화정체제. 네. 그러니까 이게 지향하는 바는 공화정체제라는 거야. 아, 공화정체제. 그래서 결국 이렇게 공화정을 주장하는 움직임들이 결국 완성이 된 게 1919년 상하이 정부가 공화정으로 출범했잖아. 자, 그렇게 외우기 힘들 걸 알아서 내가 연해주는 이렇다, 미주 지역은 이렇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야. 헷갈리는 주제거든. 네. 대한민 국민의 대조선 국민. 왜 다 대자로 시작해요? 네. 이놈의. 근데 연해주는 아까 대한강복권 정부라 그러잖아, 최초 임시정부. 그 다음 대한민국 의회. 네. 요거는 3.1운동 때 상하이로 통합되는 거. 그 다음 미주 지역은 대한민 국민의 대조선 국민입니다. 누구는 이걸 세 글자, 뭐 이렇게 연해주, 세 글자. 그리고 대조선, 원래는 국민군 안에 붙였었거든.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띄어쓰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룰도 안 통하는 거야. 네. 자, 3.1운동 이후 국내에서는 울산장로. 네. 우리가 만든 우렸었잖아. 네. 난 이거를 자스가리오 겉든 망가리로 있는 사람 봤다. 아. 그래서 그때 자스가리 운동이에요. 자스가리. 평양에서 중만시. 근데 누가 비판했다고? 사회주의자. 그렇지. 대구에서 통과못 하나로 무너진 건? 그렇지. 헷갈릴 수 있어요. 비슷하잖아요. 평양, 물산장로운동, 대구, 국채우사운동. 자, 한민족 1선만이 한 사람이 러시. 밀리대학? 성공? 못했고. 일본은? 오케이. 친일파들 다 유도하더라. 자, 사회주의자들은 이거 편이에요. 네. 그 대표적인 소작생이 아무래도 소작생. 20년대부터 소작생이 노동쟁이 많아져. 20년대 문화통치기 왜 다양해져, 국민운동이? 일본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일부 열었잖아. 네. 조선일보, 동아일보 나왔다. 네네. 그러니까 소작쟁이도 많아지고 원산 총파업, 노동쟁이도 많아지는 거지. 원산은 우리나라 개항지 중에 굉장히 먼저기도 해. 그래서 모금활동으로 원산 획사도 만들잖아. 근데 원산이 항구가 좋아서
일본이 공장을 정말 많이 짓는 곳이기도 해. 그러다 보니까 원산 노동자들은 정말 많이 차별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하도 얻어맞은 거야, 일본이 감독관들한테. 네. 그래서 한국이 파업을 벌리는데 원산 총파업이 무려 4달. 이때는 우리나라 최고의 단체 신간에 이따 뒤에 나올 거야. 신간회. 진짜 출제율 높은 키워드거든, 신간회가. 옛날에는 이거랑 신민회랑 헷갈렸어요. 그치. 신민회는 구컴퓨터의 전. 네. 신간회. 네. 이게 사실 뿌리 간자를 쓰는데, 뿌리 간자보다 사이 간자라고 기억을 하면 사이간. 그러니까 우리가 왜 뭐 부부지간, 네. 사이 간자잖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연대거든. 그래서 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 간의 신간회. 네. 신민회는 사람을 새롭게 만들자라는 거니까 그건 계몽단체잖아. 애국계몽단체. 네. 실제로 애국계몽 운동 때 만들어진 게 신민회잖아. 네. 지금은 사이단자,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간의 네. 단체다. 그래서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 내부에서는 너무나 많은 친일파가 양산되고 있거든. 사회주의자들 중엔 친일파 없어. 네. 사회주의와 일본은 섞일 수가 없거든. 네. 그러니까 민족주의자 내부에서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을 때야.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뭐야? 자치. 그러니까 발끈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되게 많을 때라고. 그러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간의 단체가 뭐가 되는 거야? 신간회가 되는 거죠. 일제강점기 최대 단체 회원수 4만 명. 원산 총파업도 후원하고. 그 신간회 자매단체로 분류해. 신간회와 같이 만들어서 신간회와 동시에 사라지더라. 이게 부지런한 친구. 부지런한 친구. 근우라는 잡지도 발간하고, 현평사. 이것도 잘 나오는데, 진주에서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 철폐운동. 진주에서 터지기 시작해. 그 다음 천주교 소년의 소속의 방정환. 천주교는 무슨 종교 이름 바뀐 거야? 오케이. 복수 잘 됐네. 이 사람이 어린이날 제정해. 어린이날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데 되게 슬프게 만들어진 거야. 어린이들이 노동자로 고용됐었거든. 애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그래서 잡지 어린이도 발간하고 어린이날도 제정하면서 어린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라. 그래서 20년대 이 소작쟁이는 암태도 소작쟁이를 계기로 조선 노농 총동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노동자와 농민들을 합친 거. 자, 무슨 의미냐 빨리 느꼈어? 그렇지. 근데 회원수가 너무 많아지면 분리하는 거지. 그러면 조선 노동 총동맹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29년 원산 총파업이 터진 거야. 자, 그리고 1929년 내가 원산 총파업은 어느 단체에 후원을 받았다? 오케이. 근데 신간회가 원산 총파업을 1월에서부터 4월까지 무려 4달 동안 터진 원산 총파업을 졸라 후원했거든. 근데 그해 11월 달에는 전라도 광주가 찢어져요. 광주 학생 항의로 너 들어봤지? 네. 그거를 또 후원해, 신간회가. 근데 그거 후원하다가 일제의회 그 단체가 끝이 나요. 신간회가. 그러면 신간회라는 합법적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던 사회주의자들이 이제는 또 비합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신간회는 사실 사회주의자들의 합법적 공간이었어. 그러니까 오히려 신간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게 일본이 이거 신간회를 허락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를 내세우지 않고 나 신간회 회원이다라는 걸 내세우면 자기는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거든. 근데 이제는 신간회라는 타이틀이 사라지는 순간,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지명 수배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 그때부터 농민조합은 혁명적. 여기서 말하는 혁명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적색, 비합법적. 그 다음에 일본 제국주의 타도, 혁명, 폭력적. 왜냐면 일본이 세게 나오니까 여기도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약화되더라. 바로 30년 중반부터. 그래서 1930년부터 쟁의의 형태가 차츰 전투적으로 변해가. 그전에는 유하다가 정치 투쟁화되면서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부르짖는 전투적인 모습, 혁명적인 모습, 비합법적인 모습, 투쟁하는 모습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건 신간회라는 합법적 공간이 사라져서. 이게 이런 식으로 과이니까 가능해. 책에 그 내용들을 다 담잖아? 그러면은 그냥 교과서가 돼. 이게 서술형의 교과서가 돼버려. 공부하기가 힘들지. 자, 여성, 이게 일제강점기 여성 없다. 볼 것도 없어, 그냥 그노예가.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 뭐 몰라? 신간회. 신간회를 물 거야. 신간회 자매나체니까. 네. 그 다음에 형평운동. 이거는 계급을 탓하고 모욕적인 칭호가 유일하게 딱 하나 뭐야? 백정. 네. 그 경상도 진주에서 시작했어. 이 한국사 능력 검정에만 나오는 내가 이제 재밌는 네. 버전 중에 하나가 지역 문제. 한 지역을 잡아서 뭐 삼국시대, 그다음 고려시대 뭐 다양하게 되는 거 한 지역을 잡아서. 그렇게 지역을 잡아 나오는 문제나 그다음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그러니까 다른 데 어디에도 안 나오는데 한국사에만 나오는, 그러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에만 나오는 게 인물 문제. 근현대사 인물 문제. 지역 문제.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제. 그러면 한 문제 한 문제 잡을 수가 있지.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마지막에 약간 머리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할 때 그냥 한번 괜히 부록으로 넣어놓은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방금 뭐 했어? 원산 했지? 네. 원산 잘 나오는 거라 있잖아. 네. 원산. 자, 원산 같은 경우는 봐. 강화도지역 체계를 따라 개항을 했고 원산 학사로 했고 광복령 사건이 함경도에서 발생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경원선 부설, 경원선, 네. 원산까지, 네. 근데 원산 중파. 관련 있는 사건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뭐 충주다, 그 다음에 덕산이다, 그 다음에 진주다. 진주에서 해보면 네.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조선시대 말에 진주농민동회, 임수농민동회로 학생. 네. 역대 기출문제 나오는 것들을 정리한 거야. 네. 역대 기출문제 나와 있는 사료 저기 지역 문제들을. 자,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게 요 이제 파트의 핵심인데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순종이 죽어. 순종도 죽지. 네. 1926년에 죽어. 아버지가 아버지가 1919년에 죽었잖아. 네. 얼마 없어요. 아버지 얼마 없어 죽었지. 야, 살겠니? 너 어디 숨쉬고 살겠니? 그지? 나라 팔아먹은 황제가 돼버렸는데. 응. 그 불명예를 안고 사는 게 치욕적이지. 진짜 더 빨리 죽고 싶었겠지. 응. 그때 터진 게 26년 60 만세운동이야. 네. 아버지가 1919년에 갔고 26년에 아들이 갔어. 그러면 우리가 각계각층이 철저하게 이제 국장이 치러지는 날을 대비한 거야. 만세운동 터뜨리려고. 네. 그러면 사실 3.1운동 제2의 버전을 생각을 하면서 했을 거야, 분명히 준비는. 네. 그러면 일본도 철저하게 대비를 했겠지. 네. 그럼 이게 확산될 수 있었겠어? 아예 절대 없어. 다만 60만 세운동 그 스케일 면에선 전국화가 안 됐지만 이게 뭘로 이어져? 아, 우리가 단결해야 돼. 이게 다 우리가 단결을 해야 돼. 네. 왜? 너무 찢어진 거지. 너무 찢어진 거. 네. 그래서 사회주의 단체였던 정부가 스스로 해산을 선언. 자, 사회주의 단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능한 한 모든 조건을 이용해야 돼.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따라서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해서. 그럼 나는 사회주의 세력이라는 거죠. 네.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 성질을 분명히 인식한과 동시에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해서는 이게 무슨 말이야? 천민자본주의가 나오지 않는 한은 네. 나 적극적으로 제외합니다. 종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분연히 싸워나갈 것이다. 이게 사회주의 단체 정부에서 스스로 해산 선언하고 여러 단체들 먼저 만들어졌던 이제 민족 유일당을 외치는 민족 유일당 합치자를 외치는 여러 단체들과 빵 하고 터뜨린 게 신나네. 20주년 2월. 네. 자, 기회주의자 배경. 이걸 제일 먼저 외쳤어. 기회주의 배경이 이거야. 기회주의 배경. 네. 네. 민족 대단결, 정책 경제적 각성 촉구, 기회주의 배경. 이걸 3대 강령으로 내밀었어. 그리고 원산 총파 후원, 그 다음에 여성운동 근호회, 황평운동, 그 다음에 강주학생운동. 근데 1929년에 우발적으로 터진 사태가 강주학생 항일운동이야. 아니, 일본 남자 중학생이 우리나라 여고생 머리를 촌스럽다고 막 놀린 거지. 네. 그거를 본 남자 사촌 동생이 이제 훅훅 아구창을 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야. 아구창을 때리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사전에 준비된 사건이라면 이거는 갑자기 벌어진 사건이야. 네. 근데 광주가 하필 그 장소가 됐던 건 광주가 사실 진짜 인구 밀도 우리나라 전라도가 최고지. 네. 내가 그 지난 시간에 동학 농민운동 네. 하면서도 내가 전라도가 원래 이 농촌경제 공개되기까지는 최고라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일본 시민 지주들이 얼마나 많았겠니, 향부를 우리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막 그 일본 지주들한테 개돼지처럼 당하지. 그다음에 나는 학교 가면 일본인 학교 선생들한테 당하지. 얼마나 그 치가 이게 치밀어 오른 상태에서 화가. 근데 이미 학생 비밀 결사 단체 이런 건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되게 조직이 빨리 막 확산될 수 있었어.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고 11월 3일. 지금도 학생의 날로 지정이 돼 있어. 근데 학생일 때 학생의 날 알아?
청년의 날은 아는데. 나는 진짜 근로자의 날을 악착같이 챙겨 먹잖아. 근데 왜 학생의 날 안 챙겨주냐는 거야. 나 특강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학생의 날이 11월 3일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요 날이 공휴일이다. 요 날이 학생들 안 대박이다, 가는 그럼. 순간 나는 대박이지. 바로 마감인데 네. 요거를 계속 수업을 하는 학교를 정상적으로 하네. 나쁜 새끼들. 자, 신간회가 전국적인 민중대회로 이걸 확대하려다가 이거 터지면 돼야 돼. 안 돼. 그래서 결국 신간회가 탄압당해서 끝나는 거다. 자, 60만 정도의 경문. 자, 강조학생회인데 경문. 이게 경문이거든, 지금. 네. 자, 5등은 조선의 독립군이나 조세 자주임을 선언하는 17년도의 독립선언문, 한유문의 공약성장. 근데 되게 막 멋들어진 말은 다 해놨어. 이때가 어떤 분위기? 아니, 3.1운동 때가 어떤 분위기? 민족 지도자들 사이에서. 평화적으로 만세 시위를 하면, 네네. 우리가 평화적으로 만세 시위를 하면 강대국들에게 울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꿈을 꿀 때야. 네. 진짜 미몽에 젖어 있을 때야. 그러니까 아주 거창한 말들만 나열해 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 민족대표 33인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자극해서 3.1운동이 퍼진 게 아니고 네. 탁골공원에 모였던 학생들이 그 솔직한 거가 어떻게 보면 도화선이 된 거야. 네. 알지도 못해. 그때 이런 거 발표됐는지 당시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지. 조용히 태만해서 만성동하고 자수했는데 어떻게 알아. 그 다음에 이거 봐. 조선은 조선의 조선이다. 학교용어는 조선으로, 학교장은 조선이어야 한다. 일본인 불법 미쳐가라. 8시간 논문 시작. 이건 철저하게 사전에 기획이 됐으니까 이렇게 정제된 문구의 말들이 라인 떠서 나올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네요. 그렇지 않아? 네. 근데 이게 우발적인 사태잖아, 이거는. 네. 이건 우발적인 사태잖아. 네. 그러니까 이 강조학 생각해보니까 딱 구분이 돼야 돼. 오케이? 네. 자, 이건 신간회가 결선되는 계기고, 이건 신간회가 해소되는 계기야. 맞지? 민중대회 대체로 신간회가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신민의 신간회 헷갈린 다음에 네. 해놨어, 이미. 왜? 너만 헷갈리겠지? 헷갈려. 네. 애국개몽 운동이냐? 아니면 기회주의 배경이냐? 근왜? 네. 원산 충법, 네. 강조학생운동 지원, 민중대회 대체하다가 끝.